그래서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나왔어. B가 낙찰자가 나왔어. 낙찰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 뭐? 나가!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 바보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야,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데 내가 대항력이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타난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임차인 A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러면 경매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맞잖아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놨고 나는 이 집에 살기 싫어. 나는 내 전세보증금 2억을 받아서 나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될 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경매로 3억에 낙찰됐는데 너는 경매에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 놓은 임차인은 경매 사건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행정이 이상해가지고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전입신고만 받아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은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중에 하나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벌금 내야 되는 거야. 특히 임대인들. 임대인한테 뭔가 구속을 걸어놓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경매 사건을 보면 확정일자가 없는 게 많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확정일자가 없다는 거는 낙찰자한테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죠. 왜? 확정일자가 있어가지고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 경매 낙찰 금액 가지고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배당을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낙찰자는 어떻게 돼? 자동으로 임차인이 배당받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명도가 쉽잖아요. 정말 악한 임차인이 있어서 집 보증금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비를 달라 그러면 협상을 해서 이사비를 좀 줄지언정 나가잖아. 왜? 지 보증금 2억 중에 경매로 배당금에서 2억 받으면 배당받고 나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임차인이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자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도 있는 게 좋다. 왜? 확정일자는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